닥터들의 유익한 정보 맛깔난 이야기. 놓치면 후회하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심도 있고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맛깔나게 풀어드리는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도 우리 동네 주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가 튼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종태입니다. 예, 요즘 치아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한의사 윤민아입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드릴 치과교정과 전문의 이재규입니다. 네,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가지런한 치아를 부탁해. 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런데 고르고 아름다운 치아를 갖는 건 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오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하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삐뚤빼뚤 못생기고 벌어진 치아는 가라. 좋은 인상, 정확한 발음, 충치 예방 등을 위해 요즘은 치아 교정을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과 오랜 치료 기간, 더불어 치료의 고통과 철로 된 장치가 부담스러워 교정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이 아닌 교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나? 시즌4 마수다에서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치아 교정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 방법도 다르고 그럴 텐데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치아 교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치아 교정이 있는데, 먼저 이제 아동기의 턱뼈 관계를 맞춰주는 성장기 교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구치가 다 나온 다음에 치열끼리의 조화를 맞춰주는 이제 말 그대로 브라켓 장치를 이용한 치아 교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앞골에 큰 부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병행한 수술 교정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또 그 모양에 따라서 방법을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치아 교정이 필요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부정교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십니다. 부정교합이란 치아의 앞뒤 치아 관계, 그리고 위아래 관계, 소위 말해서 합이 맞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합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치아가 가지런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교정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치아라는 거는 하루에도 매번 여러 번 기능을 해야 되는 이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된 힘이 전달되게 되면 그것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는 치아 자체 그리고 주변 치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치아가 이제 삐뚤삐뚤한 게 심한 경우에는 그 안쪽으로 음식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들이 효율적으로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치아 손상이 더 빨리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미용적인 것도 문제도 있겠죠. 미용적인 문제도 있고, 미용적인 것 단순히 이뻐지고 안 이뻐지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얼굴뼈와 그리고 위턱과 아래턱 간의 조화, 다시 말해서 조화를 맞추는 작업인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쁘냐 그리고 이쁜 행위를 하기 위한 성형이냐라는 개념보다는 얼굴에 이제 치아를 조화를 맞춰주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좀 이뻐지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가지고 특히 여학생들, 저는 여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훨씬 더 교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남자애들도 좀 있지만 중년을 넘어가면 남자 환자는 없습니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인지라 할머니들도 그 치아 혹은 이제 입이 나온거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있으시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치료 기간도 길고 그리고 비용도 있고 또 입안에 불편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중년 넘어가게 되면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이 부정교합 때문에 치아 교정을 했는데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치아를 교정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게 씹히는 게 뭔지 알겠어 이런 표현을 나이 20이 넘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더 빨리 이런 그 부정교합에 대한 걸 인식하고 치료를 해줬으면 이 아이의 생활이 훨씬 더 질이 좋아졌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치아 부정교합인 분들은 정말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교정 치료라는 거는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한 이제 치료 목표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3, 4개월 그리고 길게는 2년, 3년 걸리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교정을 더 어른보다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더 어릴 때 뭐 초등학생 때 이런 때 교정하는 게 어떤 효과라든가 어떤 기간이 짧아진다든가 그런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치아 교정이라는 것이 이제 뼈 위에 있는 치아들을 움직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뼈가 좀 말랑말랑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치아가 이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뼈가 단단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목표도 좀 낮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조금 길게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점을 언제로 보는 게 좋은가?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신가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치아 경우 같은 경우 영구치가 나오는 직후,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저학년이 교정하기 제일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들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신 발치 같은 건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성장이 멈추기 전에는 어른들은 발치도 꽤 교정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치열의 어떤 조화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격적인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애들이라고 해서 비발치가 많이 선호되고 혹은 이제 성인이라고 발치가 선호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그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인 교정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좀 단단히 굳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나 그리고 또 사회생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좀 절충되는 반면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합 맞추는 것도 조금 더 아이디어하게 맞추고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되니까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도 조금 더 완벽에 가깝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사회생활에서 바쁘지만 애들은 학원 때문에 더 바빠요. 애들이 제일 바쁩니다. 약속 잡기도 제일 힘들고. 근데 이제 치아 교정할 때 뭐 어린아이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술적인 요법까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수술 요법을 쓰나요? 네, 아무래도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양악 수술 교정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장의 패턴이 보이는 경우에는 제가 그 교정 시기를 아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 수술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시기를 조금 늦춰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까지 성장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최종적으로 수술 교정할 건지 비수술 교정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생님께서 아이의 그 양악 구조라든지 성장하는 거 이런 모양을 다 봐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이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생기는 부정교합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교합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손가락 빨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통 이제 아기들, 저도 아기가 지금 둘째가 20개월이라서 손가락을 한창 빨고 있는 나이인데 4세 이전에 생긴 습관들은 4세 이후에 지속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4세 이후에도 지속되는 손가락 빨기 습관이 계속된다면 구강 구조에 이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4세 혹은 6세 이전에는 최소한 그런 습관들을 없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치과를 이용할 때 어떤 각별한 뭐 팁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정 치료는 이제 치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치료 결과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전문의가 매일 상주하는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정 치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교정 치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좀 인기 있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심미적인 장치가 주로 이제 인기를 끌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브라켓이라는 장치가 없이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으로도 치아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입 철사가 밖으로 보이지 않고 입 안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 그런 설주 교정도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티 안 나게 교정하는 방법이 인기가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여전히 궁금한 거 있으시죠? 네, 치아 교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 공세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이재규 치과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돌출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를 빼는 발치 교정만 돌출입을 해결할 수 있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전부 X를 드셨는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너무 쉽게 질문해 주신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질문이니까. 아,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입을 넣기 위해서는 후방부에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발치를 통해서 큰 공간을 확보하고 입을 넣는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라는 장치가 있어서 어금니 전체를 포함해서 입 전체를 뒤로 넣는 그런 교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 넣는 양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입이라는 게 많이 들어간다고 항상 좋은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돌출도와 그리고 얼굴 조화에 따라서 비발치로도 이를 빼지 않고도 입을 넣는 교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꼭 발치를 같이 했었나요? 그죠? 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이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가 이제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만약 입을 넣는 교정을 원하시면은 반드시 발치를 해야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훨씬 기술도 좋아지고 앞으로 그 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게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아주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사항은 없으세요? 너무나 완벽한 질문이었나요? 이가 튼튼해가지고 제가 교정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외상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약간 골절이 되면서 돌출입이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참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그런 방법들로 돌출입이 또 교정될 수 있다는 부분. 예. 교정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가 돼요. 이 외상을 입었던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랑 붙는 유착이라고 해서 아주 특수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교정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교정을 진행할 때는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치료 계획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럼 그냥 저는 만족하고 사는 걸로 그렇게 결론됐어요. 괜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들어가서 괜찮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천만다행인 거죠. 네, 돈 많이 아끼셨네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주실까요? 궁금한데요. 요즘 환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치아 교정으로도 턱뼈가 움직일 수 있다. OX입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마음이 너무 맞는 것 같은데 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네.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성장기 아동 교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주걱턱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걱턱 중에 상악골이 열성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상악골 골간 봉합이 닫히기 전인 6세 혹은 7세 정도의 시기에 앞으로 이제 악정형 치료를 통해서 턱뼈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기만 잘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양악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정 치료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장이 닫혔냐 여부가 그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린 시기, 이른 시기에 가까운 이제 치과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왜 보면은 턱이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서 구호흡,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애들이 그 뇌로 들어가는 그런 혈류 순환 같은 것들도 좋지 않아지면서 나중에 커가면서 그런 주의력이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또 호흡의 질도 나빠진다. 이렇게 해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교정 쪽에서도 아데노이드형
아이들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네, 형태적인 걸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교정으로도 아데노이드형에 관련된 치료를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어떤 그 구호흡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됐는지 혹은 형태 때문에 그런 구호흡을 하는지는 사실 논문상으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데노이드형의 어떤 환자들이 내원을 하시면 구호흡 자체에 대한 습관을 어떻게 사실 환자분 아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조절한 걸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데노이드가 커서 만약에 그렇게 쉬게 되면은 아데노이드를 먼저 잘라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치료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쪽이 먼저 문제라 그러면 치과로 먼저 들어가는 거고.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참 아데노형이다 이거는 상당히 전문 용어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아데노이드형 페이스는 어떤 것인가 궁금할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그럼 해주실까요? 네? 아데노이드형 구강구조. 이제 우리가 네. 편도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목에 있는 편도를 얘기하고 또 그 코 편도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데노이드라고 이제 코 안쪽에 깊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그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이제 코로 숨을 쉬는데 그게 커져버리면 물론 목 편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이제 숨을 자주 못 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코를 골 수도 있고 또 이게 그게 자꾸 숨을 쉬기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입을 벌리고 자게 돼 있어요. 계속 입을 벌리고 자다 보면은 모양 자체가 구강 모양이 이제 막 약간 돌출입처럼 튀어나오는 모양으로 될 그렇게 해서도 부정교합이 생기는 모양이네요. 논문에 따라서는 서로 연관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부정교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궁금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고 고운 치아를 자랑한답니다. 근데 요즘 대학생이 돼서 바쁘니까 유지장치를 자꾸 빼먹고 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치아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 유지장치를 평생 해야 하나요? 계속하는 건 좀 불편한데 어떡하죠? 이재기 원장님, 유지장치 평생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참 불편할 것 같은데요. 평생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평생 할 수는 없고 이제 교정 치료 유지 장치는 아주 중요한 교정 치료 기간의 일부이고 어떤 교정을 했고 그리고 교정 치료 기간에 어땠으며 그리고 끝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에 따라서 그 유지 기간이 결정되고 최소 유지한 기간보다는 조금 더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고등학교 때 장착해서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할까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게 이제 네. 보통 교정 치료 아마 연구치열 교정을 하셨을 텐데 한 2, 3년 정도 교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한 기간보다는 조금 더 유지 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 3년 이상 하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그 해당 치료받은 원장님과 상의해서 유지 장치를 띄는 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보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일도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턱 관절이 가끔 아파요. 어떨 때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입이 안 벌어지는데 이거 부정교합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이 나이에 교정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걱정입니다. 턱관절 교정 나아지나요? 근데 저도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힘들게 일했던 시절에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게 단순히 턱관절의 스트레스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참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턱관절을 유발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이를 꽉 다무는 습관, 그리고 주무실 때 이를 간다든지, 그리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습관,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는 습관 등은 직접적으로 턱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시켜주시고 아무래도 연골 조직에 관련된 병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들을 잘 조절해 주시면 대부분 적응하시면서 잘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부정교합이 좀 심해서 특정 치아들이 물리는 순간에 턱 관절에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서도 턱 관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그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것은 진찰을 받아봐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도 디스크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턱관절에. 턱관절 디스크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턱관절 질환을 통칭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 턱관절 부분에 대해서 한의학 쪽에서는 뭐 치료 방법이나 해결 방안이 있는지? 네, 저 한의학에서도 턱관절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턱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 인대를 이완시켜 줄 수 있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침들, 또 뭐 약침 이런 부분들로 통증 완화시켜 주는 그런 치료들이 일단은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그 턱관절 그 디스크가 약간 좌우가 불균형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턱관절 균형 장치라고 이제 입에 마우스피스처럼 물고 계시면서 경추 추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있고요. 턱관절이 턱관절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경추 1, 2번, 우리 몸에서 경추, 목뼈 1번, 2번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교정을 함으로써 전신의 척추까지 다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시고, 또 보면 한방에서는 그 보면 치주염 있으신 분들, 잇몸이 약하시고 뭐 시리고 붓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한의학에서는 치자 골지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치아는 뼈의 나머지다. 그래서 신장 기운과 이런 뼈와 치아가 연관이 된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학으로도 신장 기운을 보호하는 방법들, 또 속에서 열이나 염증이 많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 방법들, 또 어혈이나 담음이 어느 정도 치조고를 약화시키는 경우에 그것들을 없애는 방법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한의학으로도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 턱관절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아까 행동을 이렇게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잘 해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치료도 혹시 하시는지요? 결국 습관 조절인 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이제 물론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물리치료 관련된 여러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도 매번 사용해야 되는 턱관절이기 때문에 습관 조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런한 치아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오늘 치아 교정과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치아 교정과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씩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치아 교정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습관이 꼭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기, 정확한 진단, 정확한 치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가지런한 치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 편안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만 12세 이상의 여학생이라면 강북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더불어 지원 횟수도 늘어나고 인공수정 수술비도 50만 원 한도 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강북보건소 모자건강실에서 받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서울 시민들 중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연간 최대 11일 동안 하루에 최대 8만 1,180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대상 질병은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 코드가 입력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프로그램 너랑 나랑 우리랑이 우이동 만남의 광장과 근현대사 기념관 건강조은에서 상시 운영됩니다. 북한산 둘레길에서 스탬프 투어를 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